오늘은 지구의 공전궤도의 안쪽에 있는 두 행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 행성은 태양과 너무 가까워서 밤하늘에서 보기 힘든 수성이고요. 또 다른 행성은 수성보다는 조금 더 잘 보이는데요. 새벽이나 초저녁에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 있는 샛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계명성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친숙한 별, 금성입니다. 자, 그럼 수성과 금성은 각각 어떤 행성일지 그 비밀을 풀어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주 읽어드립니다를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천문학 박사 이명현입니다. 수성과 금성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인데요. 태양계에서 태양과 가장 가까운 첫 번째, 두 번째 행성이 바로 수성과 금성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두 행성 중에 어떤 행성이 더 뜨거울까요?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따지자면 수성이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성이 제일 뜨거운 행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태양계 내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은 금성입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수성에는 대기가 없고 금성에는 대기가 있습니다. 수성 같은 경우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들어왔던 태양의 열기가 바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금성은 태양열을 받은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그 열을 붙잡고 있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그린하우스 효과 또는 온실 효과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그 때문에 금성 대기에서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 그러면 금성인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떤 행성의 온도라고 하는 것은 그가 속해 있는 별에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것이 첫 번째 결정적인 이유가 되긴 하지만,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대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대기가 얼마나 두꺼운가, 이런 효과가 같이 겹쳐져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태양에서 가장 가깝지만 금성보다는 온도가 낮은 수성은 도대체 어떤 별일까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수성을 얘기할 때 가장 큰 특징은요,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다 하는 것이고요. 태양에서 굉장히 가까운 쪽에서 궤도를 돌기 때문에 공전하는 주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수성에는 대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영상 400도까지 올라갔다가 밤이 되면 영하 100도, 200도까지 떨어지는 아주 혹독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살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조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달이랑 구분하기가 참 힘듭니다. 크기도 달이랑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수성의 표면을 보면 대기가 없기 때문에 많은 크레이터들이 존재합니다. 크레이터란 소행성이 충돌하면서 생긴 운석공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흔적인데요. 이 크레이터 같은 것들이 사진에 찍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많은 경우 이게 사람 모양을 닮아서 외계인의 모습이다, 외계인의 메시지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웃는 모습이 들기도 하고, 또 알파벳 모양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크레이터를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들 그런 상상들을 하고 해석을 하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수성은 이게 혹시 달이 아닐까,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행성입니다. 그런데 태양을 돌고 있는 수성의 공전 궤도가 사실은 현대의 과학을 한층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아시죠? 요즘은 이제 보편 중력 법칙, 이렇게도 보통 말을 하고 있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믿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던 중력 이론이거든요.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수성이 이렇게 돌고 왔을 때 원래 와야 되는 위치에 오지 않고 다른 위치에 자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아인슈타인이 1915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했어요.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으면 그 주변의 공간이 휘어진다.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뉴턴이 얘기했던 그런 만유인력 법칙에 의하면 공간이 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그 결정적인 차이거든요. 그러면 휘어져 있는 공간을 도는 것하고 휘어져 있지 않은 공간을 도는 것하고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위치의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구부러진 이렇게 휘어져 있는 공간을 만든 다음에 수성의 궤도를 그려보니까 관측하는 것과 이론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성의 공전 궤도는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증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수성은 또 재밌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공전 주기하고 자전 주기가 굉장히 비슷해요.
공전 주기가 88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365일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깝게 빨리 도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요. 수성이 자전을 해서 한 바퀴를 도는데 무려 59일이나 걸립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공전주기가 자전기가 비슷하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루가 지났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고 한 반나절쯤 지나면 1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지나서 365일이 지나야 1년이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다른 거죠. 이렇게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비슷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굉장히 큰 어떤 천체 주위를 돌고 있는 천체들이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가까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수성도 태양이라고 하는 천체에 굉장히 가깝게 존재하기 때문에 공명 현상을 일으키면서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닮아가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외계인 천문학자들이 있어서 태양계에 있는 행성을 관측을 하면 분명히 지구와 금성은 쌍둥이 행성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 이유가 지구와 금성은 크기도 비슷하고요. 대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비슷해요. 그래서 예전부터 천문학자들은 지구와 가장 비슷한 행성으로 금성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이때는 뭐 이런 광고를 그려놓은 것을 제가 본 적도 있어요. 보통 미국의 플로리다 같은데 날씨가 좋아서 여름에 바캉스 많이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광고가 그렇게 났어요. 플로리다가 아니라 금성의 해변가로 바캉스를 가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금성은 지구보다 태양에 더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더 따뜻하고 온화한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1960년이 지나면서 코스모스라는 책을 쓴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칼 세이건이 여러 가지 관측된 결과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금성이 지구보다 조금 더 따뜻한 그런 것이 아니라 표면의 온도가 무려 450도를 넘어갈 정도로 정말 뜨거운 행성일 거라는 것이 결과를 분석해서 알아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발표했는데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았었어요. 그렇다면 직접 금성에 탐사선을 보내서 온도를 재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전에 그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기 전에 소련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 소련과 미국이 탐사선들을 뭐 달에도 보내고 금성에도 보내고 이런 경쟁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랬는데 금성의 표면에서 온도가 한 300~400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에서 녹지 않는 탐사선을 보내는데요. 결국 소련에서 보낸 탐사선이 금성의 표면에 착륙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드디어 칼 세이건이 얘기했던 것처럼 표면에서 온도가 450도 이상, 470도까지도 올라간다는 사실을 관측적으로 증명을 하게 되었죠. 그럼으로써 사람들은 이제 금성에 대한 환상을 이제 깨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금성이 수성을 제치고 태양계 내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성에는 여러 대의 탐사선들이 가서 이미 금성 표면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밝히기 위해서 1989년 5월 달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금성 탐사선 마젤란을 띄워 올렸습니다. 사실 금성이 굉장히 두꺼운 대기층이 있기 때문에 광학 망원경으로는 표면을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젤란의 임무 중에 하나는 그 표면을 레이더를 통해서 관측을 하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런 지도를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발사한 지 약 4년이 지난 1992년 시점에 금성 표면의 98% 정도를 지도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금성 탐사선 마젤란이 그린 금성의 지도에는 과연 어떤 모습이 담겨 있었을까요? 금성은 이제 대기가 두껍고 그다음에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이런 작용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서 수성 같은 경우나 달 같은 경우처럼 대기가 없는 경우에 소행성이 충돌했던 크레이터가 굉장히 잘 남아 있는데 금성 표면에 그런 것들이 이제 긴 세월을 지나오면서 다 망가지고 없어졌죠. 그래서 그런 표면들에서 여러 지질학적인 현상이 일어났던 걸 발견했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금성에서 화산 폭발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런 흔적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서 금성의 표면에 어떤 암석들이 형성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굉장히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금성의 탐사선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갈 텐데 목적에 따라서 어떤 곳들을 특정해서 가야 된다 이런 걸 할 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금성에서의 하루는 며칠일까요? 금성의 공전 주기는 225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요. 자전 주기, 지구는 1일, 수성의 경우는 59일. 그렇다면 금성은 어떨까요? 금성은 자전 주기가 243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전 주기가 공전 주기보다 긴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금성에 가서 달력을 만든다 그러면 하루가 243일, 1년이 225일. 1년이란 개념과 하루란 개념이 뒤바뀌어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1년보다 짧은 달력 상상이 가시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태양이 서쪽에서 뜨는 행성이 있습니다. 바로 금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고 또 별들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구의 공전 방향입니다. 지구의 공전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뭐가 다 떠올라서 지는 것처럼 보이겠잖아요. 그런데 금성은 자전을 하는 방향이 지구랑 거꾸로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성에 있으면 해가 서쪽에서 떠도 동쪽으로 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해가 뜨겠네 이런 말이 금성에서는 성립이 되겠죠. 그만큼 금성은 이런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젠가 금성에 가서 살게 되는 날이 있다면 하루와 1년이 뒤바뀌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수성과 금성은 태양에 가장 가까운 첫 번째, 두 번째 행성입니다. 그리고 금성은 특히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는데 반면교사로 지구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졌을 때 지구의 미래의 모습 또는 최악의 지구의 모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금성이 그렇게 된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찾아낸 것들을 지구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더욱더 잘 사는 그런 자연의 토대로 만드는데 반면교사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